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87통의 부재중 전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시누이.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모든 연락처가 불길한 붉은 숫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해외 로밍을 켠 순간 문자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장 전화하라는 절박한 문자, 어디 있냐는 다급한 문자, 그리고 숨막히는 욕설들까지. 대체 무슨 일이? 불과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투명한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카메라 뒤로 밀려났고 명절 식탁에서도 항상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시중만 들었던 여자. 남들에게는 없는 듯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지구 반대편의 따뜻한 해변에 앉아 있습니다. 시원한 칵테일을 홀짝이며 세계를 불태울 만한 힘을 가진 듯한 87통의 부재중. 전화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가. 혼사를 이토록 엉망으로 만들고도 이토록 평온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의 부재가 가족 전체를 이토록 공포와 분노 속에 몰아넣었을까요? 평범한 그림자였던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용기를,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순간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민서야, 잠깐 나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더 낮고 무언가 단호한 결정을 내린 듯한 어조였습니다. 김민서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시동생 결혼식 청첩장 샘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첩장을 하나 집어들고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결혼식 말이야. 너는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순간 민서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호텔 예식장이 좀 작거든. 하객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해. 그러니까 너는 그날 집이나 봐줘. 어차피 식구들이 다 가면 집이 비는데 누군가는 있어야 하잖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있으면 신경 쓸 게 많아. 뭘 입고 올지, 어디 앉힐지 일일이 챙겨야 하잖아. 차라리 없는 게 편해. 민서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의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초대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초대받지 못한 것을 넘어서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어머님, 그래도 준혁이 결혼식인데.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됐어. 내가 결정한 거야. 너도 편하잖아. 결혼식장 가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응?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민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은 허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혼한 지 6년. 6년 동안 시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제사상도 혼자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갔고 시댁 대청소도 민서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의 경사에는 그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충 들었습니다. 응? 뭐? 준혁이 결혼식에 나는 오지 말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옷걸이에 걸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는데 어쩔 수 없지. 식장이 작다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봐. 하객수 맞추느라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 우리가 좀 양보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양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양보하는 건 민서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고 양복을 새로 맞출 예정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오직 민서만 제외되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지? 일손이 필요할 때는 며느리라고 불렸지만 정작 가족의 의미 있는 순간에는 늘 배제되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겨보면 민서가 있는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카메라 뒤에서 혹은 부엌에서 그녀는 존재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다음 날부터 시댁에서는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민서야, 패백 음식 준비 좀 알아봐줘. 민서야, 예단 보자기 사러 가자. 민서야, 신랑 측 하객 명단 정리 좀 해줘. 결혼식에는 오지 말라면서도 준비는 민서의 몫이었습니다. 민서는 묵묵히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동생 준혁이 약혼녀와 함께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고 민서는 여느 때처럼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아 결혼식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형수님도 오시죠? 약혼녀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형수는 그날 집 지킬 거야. 식장이 좁아서 가족들만 가기로 했어. 약혼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민서는 그저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법을 6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를 잃은 얼굴이 되었을까요? 눈빛은 흐릿했고 입가에는 늘 어색한 미소만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최종 리허설 일정까지 잡혔습니다. 당연히 민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새 양복을 맞춰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때? 괜찮지? 응, 잘 어울려. 민서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넌 그날 집에서 쉬어. 어차피 힘들게 준비할 필요 없잖아. 남편은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배제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그날 없다면 어떨까?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반항의 씨앗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각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까지 엿새 남았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시댁 심부름을 하러 나갔습니다. 패백떡을 주문하고 예단 리본을 사고 하객용 답례품을 확인하는 일. 모두 민서의 몫이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데 문득 여행사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남아 특가. 지금 떠나세요. 민서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로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행사가 아니라 옆 건물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만들어둔 개인 계좌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용돈이라고 받은 것, 친정에서 받은 용돈, 그리고 결혼 전 직장 다니던 시절의 적금까지 충분했습니다. 민서는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너는 오지 않아도 돼. 있으면 신경 쓸 게 많아. 없는 게 편해. 민서는 천천히 검색창에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출발일 결혼식 당일 새벽. 도착지 동남아의 한 휴양지. 여러 항공권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 비행기를 선택했습니다. 새벽 5시 출발. 도착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결혼식은 오후 2시였습니다.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기 직전 민서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그저 참고 견디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거울 속에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생기 없는 눈빛, 억지로 지어낸 미소,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했는지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이어서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 사흘치. 결혼식 다음 날까지 충분히 쉴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모든 예약을 마치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시댁의 뜻도 남편의 의견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결정. 민서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심부름 완료를 보고했고 저녁 준비를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사고 시아버지 드실 과일도 챙겼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가슴 속에는 작은 비밀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물었습니다. 결혼식 날 뭐 할 거야? 심심하면 친구라도 만나.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집에서 쉴래. 그동안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그게 낫겠다. 어차피 우리 늦게 들어올 거야. 2차까지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달라졌다는 것을, 조용한 결심을 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결혼식 날 아침 일찍 시댁에 와서 음식 좀 챙겨줘. 친척들 올 텐데 간단히 차려놔야 하잖아. 순간 민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식에는 오지 말라면서 그 아침에는 와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날 새벽에 좀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약 먹고 푹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휴, 하필 그날. 알았어. 그럼 집에서나 잘 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녁 민서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름 옷 몇 벌, 수영복, 선글라스.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여권도 확인했습니다. 유효기간 문제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혼식까지 사흘. 민서는 그 사흘을 평소와 똑같이 보냈습니다. 시댁 일을 도왔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에 항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정말 떠날 거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총각 파티에 갔습니다. 시댁은 내일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혼자 집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캐리어, 여권, 항공권, 현금, 카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새벽 3시. 공항 가는 시간을 계산하면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까 싶었는데 의외로 금방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 어떤 악몽도 없이 깊고 고요한 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될 엄청난 소동을, 87통의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화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민서는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을 향한 작고 조용한 기대를 품은 채.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서는 즉시 알람을 껐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탓에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청바지에 가벼운 티셔츠. 여행객의 복장이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조용히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흐릿했던 눈빛이 지금은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나는 지금 떠난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남편이 깰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6년을 살았던 이 집.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서는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네, 손님. 몇 시 비행기세요? 5시요. 오, 그럼 시간 넉넉하시네요. 택시 기사는 편안하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세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새벽이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항공권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출발 시간, 좌석 번호, 목적지.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약 40분 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수속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여권이랑 항공권 보여주세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네. 좋으시겠어요. 날씨 정말 좋대요, 거기. 직원은 탑승권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탑승권을 받아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면세 구역에 들어섰을 때 민서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나는 정말 해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투명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로운 여행객일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마시지 않던 비싼 라떼.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주변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설레는 표정의 신혼부부, 들뜬 목소리의 대학생들, 편안한 차림의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민서는 탑승권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섰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겠구나.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민서가 일부러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짐을 머리 위 선반에 넣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안내했습니다. 민서는 그 익숙한 방송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하늘. 하지만 동쪽 끝에서는 조금씩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시댁 사람들도 남편도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2시. 그들이 민서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건 적어도 오전 10시는 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도 남편의 문자도 시댁의 요구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비행 시간 동안만큼은.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활주로 끝에 도착했고 잠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속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땅을 떠났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지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집들이, 그녀를 올감했던 모든 것들이 멀어졌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섰을 때 민서는 처음 보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 구름 위로 펼쳐진 황금빛 세상. 그 아름다움에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로워서였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순간. 민서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잠들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현재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날아가야 할까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완벽하게 온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행기는 남쪽을 향해 계속 날아갔습니다. 민서를 태운 채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현지 시간 오전 9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민서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의 가을과는 전혀 다른 여름 같은 날씨였습니다. 민서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운전사는 영어로 대답했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야자수들, 형형색색의 건물들, 웃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서가 예약한 건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탁 트인 바다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흰 모래사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민서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짐을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금 한국은 몇 시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차는 2시간. 한국 시간으로 지금은 오전 11시였습니다. 결혼식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밍을 켤까? 아직 켜지 않으면 평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지금 시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신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 민서는 천천히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습니다. 로밍이 연결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추지 않았습니다. 5, 6, 7, 8. 계속해서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10, 20, 30. 민서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부재중 전화. 부재중 전화. 부재중 전화. 끝없이 이어지는 빨간 알림들. 마침내 진동이 멈췄을 때 민서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87통. 민서는 그 숫자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87통. 시어머니에게서 32통. 남편에게서 28통.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가 그녀를 찾았던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민서야 어디야 전화 안 받니? 시어머니 당장 전화해. 시어머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남편 여보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남편 장난 아니야 지금. 빨리 연락해. 남편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시누이 형수님 연락 안 되세요? 집에 계신 거 맞죠? 시동생 형수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온 메시지. 남편 민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전화 좀 해줘. 여기 난리 났어. 민서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난리가 났구나. 상상이 갔습니다. 아마도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확인차 혹은 뭔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했을 것입니다. 야, 민서 어디 있냐? 전화를 안 받는데? 남편도 전화했지만 역시 연결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자고 있겠지. 몸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을 것입니다. 11시 정오. 결혼식 시작까지 2시간, 1시간. 그들은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민서의 집에.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민서가 사라졌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에 민서는 상상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의 얼굴,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모습, 혼란에 빠진 결혼식장의 분위기. 형수님은요? 민서는 어디 갔어요? 며느리가 왜 안 보여?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대답을 하든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서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수영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맑은 물에 몸을 담그자 시원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지금쯤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가 말씀을 하고 축가가 흐르고. 하지만 그 자리에 민서는 없습니다. 애초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민서는 물에 떠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7통의 전화. 그 숫자는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소에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막상 없어지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배제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민서는 수영장에서 나와 선베드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피부를 간지럽혔습니다. 옆 테이에는 호텔에서 준비한 환영 음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사흘은 민서만의 시간이었습니다. 87통의 전화는 여전히 부재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선베드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민서에게는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첫째 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서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고 멀리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부재중 전화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100통을 넘어섰습니다. 문자도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단 한 통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뭘 원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였을까요? 시댁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원했던 건 그저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그 작은 바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서는 가디건을 여미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그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왜 말로 풀 수 없었을까요? 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없었을까요? 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었을까요?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며느리들이, 수많은 여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서는 일찍 일어나 해변을 걸었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고 모래는 부드러웠습니다.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민서에게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민서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미소가 가족의 냉대보다 따뜻했습니다. 해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켜보는 노트북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만의 일이 있었고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요구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 집안일은 누가 하니? 그렇게 민서의 경력은 멈췄습니다. 민서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동료들의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물어오는 메일들. 민서는 번번이 잘 지내고 있다고만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지내고 있었을까요? 민서는 새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 남편. 제목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화가 난다고? 서럽다고? 아니면 이혼하자고? 민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해외에 있어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6년 동안 나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시댁일을 도맡아 했고 눈치 보지 않으려 애썼고 불평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혁이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 가족에서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치워버리는 존재였다는 것을. 나는 그게 너무 슬펐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당신은 어머니 뜻이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며느리이기 전에 나는 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아내예요. 이제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요. 앞으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돌아가면 답을 듣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민서. 메일을 다 쓰고 민서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지워야 할까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민서는 스파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방에서 마사지사가 부드럽게 어깨를 풀어주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셨네요. 많이 풀어드릴게요. 마사지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았는지. 항상 눈치를 받고 항상 조심했고 항상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 긴장이 몸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나왔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녁 민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에는 커플들,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외로움이 시댁에서 느꼈던 외로움보다는 견딜만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여도 덜 외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민서야, 메일 받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오면 이야기하자. 진지하게. 기다릴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여기서는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민서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예전의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투명인간으로 눈치만 보는 며느리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민서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떠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모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저 이 별들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셋째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지난 사흘을 되돌아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파도에 발을 담그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오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고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떠날 때와 달리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 민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저녁 8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민서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민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정말 난리였어. 어머니가 너를 찾으러 집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었잖아.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했다고. 완전히 화가 나셨어.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사과하길 바라세요?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민서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할 생각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민서야, 그래도 저를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건 어머님이에요. 저는 그 말을 따른 것뿐이에요. 어디가 있으라는 말은 없었지만요.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민서는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들어가요. 이야기해야죠. 집 안에 들어서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어머니 댁에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갈 수 있어? 아니요. 민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 가요. 민서야, 제발. 여보.
민서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존중도 받지 못했어요.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자리를 비웠다고 난리가 났다고요? 망신당했다고요? 그건 어머님 잘못이에요. 며느리를 결혼식에서 배제한 것. 그게 잘못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뭘? 하나. 어머님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앞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된다고. 저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 배제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둘. 그게 안 되면 이혼해요. 뭐? 남편이 깜짝 놀라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헌신할 수 없어요. 민서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극단적인 건 어머님이에요. 며느리를 가족 행사에서 배제하는 게 극단적인 거예요. 민서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재하고 제대로 된 경계를 세울 수 있다면 함께 살겠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떠날 거예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시간. 좀 줘. 생각할 시간. 일주일 드릴게요. 민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오가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며느리 주제에 감히. 그 말을 듣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어머니가. 절대 안 된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남편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선택했고요. 한 달 후, 민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짐을 챙겨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민서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력서를 썼습니다. 6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민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첫 출근 날, 민서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생기 없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잘하자. 스스로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속의 외로움보다 혼자만의 외로움이 훨씬 견딜만 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서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동생 결혼식에 너는 오지 마라고 했던 그날. 민서는 정말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민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87통의 부재중 전화. 그것은 민서가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한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존엄은 내가 지킵니다. 그것이 민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